예, 이경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의사관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의사관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원 의원이 이제 구청장님 상대로 저희 지역구 부가연동의 신촌 프로지오 5개 보안 등 지원 미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 이 5개 보안 등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구청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권장하거나 이제 조성하거나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권장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개방이죠, 기본적인 거는. 그쵸. 예를 들면 단지 내 통행로라든지 놀이시설 같은 걸 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 구청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5개 보안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예. 저희가 그 조례상에 그 개방하지 않거나 안에 구 공고사항을 이행하지 그러니까 않는 단지 각설하고요.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개방은 돼 있죠. 근데 이행은 안 하고 있죠. 이행을 안 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예. 또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해 이제 플랜카드도 개첨이 돼 있고 현수막을 개척한 게 미개방을 한 겁니까? 그 이제 아까 이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현수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행정 지도를 했거든요. 철거를 해달라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이행을 안 하고 있고 그게 또 행정지도 하나, 사안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무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예.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좀 불쾌함을 느끼거나 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자유가 있는 거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데 상대라는 분은 뭐 다른 단지겠죠? 말씀하신 건요? 예. 예, 거기에 주민분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니 거기에 대한 권유는 할 수 있는데 강요는 할 수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 안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보조금을 미지급한 사유다. 그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그분들이 겁니까? 또 다른 단지 가셔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자. 단지 내 그 통행로 개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저희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만 있으면은 그 아니, 그 보조금 자체가 미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권장하거나 이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네. 개방을 모토로 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준공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단 개방이 된 거고 그 아파트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가림막을 해가지고 사발을 문을 설치해가지고 외부인들의 통행을 막았던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가 저희가 이제 과태료까지 처분했다가 그쪽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과태료 부과까지 취소를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행정소송을 막바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아파트 단지가 제대로 구청의 그 지시라든지 공고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보조금 자체가 그런 단지에도 서대문구 전체 세금으로 걷어지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5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5개 보안 등 지원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일부 보조를 하는 이유는 개방을 하라고 개방을 해서 공공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보행로라든지 놀이시설들을 운영을 해달라.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방성을 더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왜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한다고 하시는 거는 지원을 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을 하셔라. 그리고 플랜카드를 띄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체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제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그렇고 개방을 이행을 하고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외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말이 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미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거를 있다고 계속 확대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신촌 푸르지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한 공문 사본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요.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대문구는 좀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과다하게 행정력을 소화하셨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는 모든 일을 적법하게 행위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과태료 부과 얼마 하셨습니까? 그때 500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0만 원 하셨죠. 500만 원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겁니다. 시정령 미이행 그게 어느 법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고요. 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그쵸.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알려드립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 별표에만 남아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 법적 근거는 몇 조입니까? 그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따로. 예, 뒤에 자료를 팀장님이 갖고 있지 말씀해 않아서. 주세요. 사장님 답변 못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의 위반에 따라서 시정명령 미이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예. 기억에. 이 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별표에.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 기준 해가지고 위반 행위를 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부과를 한 기준에 따르면요, 과태료를 처음에 1차 위반을 했을 때 낼 수 있는 기준이 100만 원, 2차 위반을 했을 경우 200만 원, 3차로 위반했다고 공지할 때 3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500 그거는 기준이 지금 없어요.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주택법에 대해서 부과를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 같이 안 보내셨던데요, 과태료 부과 기준에?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부과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102조, 산출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위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이게 끝입니다. 이거 부과 통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과 통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500만 원 부과하셨어요. 적법하게 아까 하셨다고 생각하신다 했는데 적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하고 답변을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기억하는 거는 적법하게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지 답변을 드리죠. 뒤에 팀장님 자료 관련 없으세요? 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보여야 되니까. 지금 보고 말씀 주세요.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그럼 복사해서 드릴게요. 옆에 저기 프린터에 나올 거니까 받아서 보십시오. 납부 금액이 400만 원이라 돼 있는 거는 먼저 낼 경우 100만 원 감해서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부가 내역해서 산출 근거 위반 내용 다 보이십니까? 이거 고지서로 돼 있는 예, 고지서입니다. 우리 박현중 주무관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근거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인정을 못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민원 언제부터 처리하시기 시작했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됐죠. 작년 제가 알기로 한 작년 8월에 예, 예. 뭐 옴부즈만에도 의견이 올라오고 막 그랬을 겁니다. 예, 예. 제가 뭐 이따가 도시재정비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도 8월 31일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에서 북송초 통학길 아이들 안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신촌 프로지오에서 1단지 후문을 쓰레기통으로 막고 보초를 서고 계시고 명수공원 사이길은 엄청난 고바위에다가 인도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 안전이 우려된다고 해가지고 된 내용입니다. 뭐 이 내용은 또 재정비과로 이첩이 됐는데 주택가에서 이거 관련해서 또 상부에서 명령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치를 취하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내신 과태료 그 내용들 이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하고 의견을 보내신 게 있더라고요.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도시정비법 뭐 위반을 했다든지 뭐 학교보건법 예전에 있었던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이때 당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이 조합들에게 적용됐던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통학로를 유지하는데 위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정확한 취지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교육환경 그 개선 계획이라고 예, 해가지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 서부교육지청하고 예. 같이 회의를 했을 때도 거기에서도 그게 공사 중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잠깐 서부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예. 물어보셨다고요? 예, 그때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예. 국장님 주제로 해서 같이 회의했을 때도 그때 그게 그러면 그게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예. 공사 중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공사 이후에도 해당이 되는 거냐 그쪽에서 공사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 이후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그 논의를 하셔가지고 검토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그게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소송 자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럼 소송에 내셨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교육환경 보호계획을 이렇게 명시를 할 때 실제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라는 서류에 보면은 통학로라고 돼 있는데 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통학로 주변 CCTV 펜스 설치, 또 공사 중 통학로의 안전요원 배치, 또 등하교 시간에 07시부터 09시, 또 16시에서 18시에 공사 차량 출입 통제, 공사장에서 공사 차량을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속도 제한, 개설되는 통학로는 폭을 3m 이상으로 계획하고 공사 현장 출입문과 통학로 분리. 이런 식으로 좀 공사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했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조성하는 도로 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 있거든요. 또 공사 현장 출입문과 통학로 분리돼 있고 어떻게 일단 그 보십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당시에 그 조합이 이제 북성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제출했을 당시에 예, 그 새로운 통학로가 이제 기존 통학로보다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예, 이런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준공인가가 된 사항이고요. 네, 그 교육환경 보호 계획서하고 단순하게 공사장 안전 부분하고는 조금 그 안에 포함은 되어 있어도 예. 전체적인 큰 맥락은 새로운 통학로가 기존 통학로보다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래요. 그러면 어찌됐든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 학교환경 보호계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봐도 좀 공사를 하는 시즌의 그 기간에 그 좀 한정적인 내용들이 좀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이후에도 현재 조성된 이후에도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도 좀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에 다 있겠네요. 지금 이 내용이. 예. 의원님, 제가 그 회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주제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예, 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교육환경 보호 계획에 나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저희가 이게 공사 중뿐만 아니라 예. 공사 이게 나중에 준공 이후 단지가 조성된 이후까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거는 교육환경 보호 계획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마 1조건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1조건이라는 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건물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1조건이 적용이 됩니까? 북성초등학교 일소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건물이 다 단지가 조성됐을 때 1조 상황이 북성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방해하지 않을 딱 그 부분 것이라는 내용이 그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 부분은 분명히 이 교육환경 보호계획서는 공사 중뿐만 아니라 공사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1조건 그것 때문에요. 너무 과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세요? 1조건이 공사 이후에 적용되는 그건 당연한 거고. 예. 예. 그리고 과장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학로 전 이제 단지 조성 전과 후에 통학 여건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도 뭐 어차피 이것저것 세워지니까 점점 건물은 올라갈 테니까 그죠? 이 조건은 공사 중에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근데 공사 이후에 이 조건이 적용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이 중점은 통학로를 확보를 했냐 안 했느냐, 개방을 하냐 안 하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 거기에 준해서 1조건은 이제 좀 진짜로 말 그대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햇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대한 그런 어떤 확보를 하는 내용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통학로, 또 보행로, 개방성, 여기에 따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항목별 주요 검토 내용 해가지고 학습환경 보호제도 그래서 주요 검토 내용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 아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1조건 해가지고 1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된 것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확인. 또 학교 일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축물에 개요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통학로가 같이 있어요. 네, 구분돼서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공사로 인한 통학로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계획이 정비구역 시행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라. 이런 게 검토 내용이에요. 통학로 주변에 공사 장비 및 자재 방치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공사 차량 통행 금지 및 통제 요원 배치 계획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습환경보호제도 내용을 보면 공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내용이 맥락이 무조건 이 신푸의 어떤 개방성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는, 물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좀 우리가 과대 해석하고, 또 아까 과태료 같은 것도 과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 아파트 입주자 회의라든지 이런 관리 주체들을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이면 안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당연히 이게 해당 단지하고 저희 주민들 다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예.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맞겠죠. 다만 예.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 보호계획은 당연히 뭐 공사 중에 아이들의 통학 환경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안전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있을 소지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더 많을 것들은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부분이 공사 중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이 부분에서 뭐 왜 이렇게 과대 해석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희는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당시에 사용 승인 조건이나 준공 인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의 취지를 설명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신촌 푸르지오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개방을 하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왔고 궁극적으로는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의견이나 당초의 취지들을 강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뭐 일정 부분 과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준공인가 조건이나 사용 승인 조건 당시에 저희가 해당 북성초등학교에 당시 원래 그 단지 내 지금 거기에서 단지 내 사유지라고 얘기되는 곳들은 원래 통학로로 조성이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해당 단지 내 도로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초에 그 북성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부터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준공인가 조건이나 사용 승인 조건을 부과를 했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부 과다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분명한 그 당시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은 이따가 저기서 또 20페이지짜리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해놨던 학습환경보호제도 관련한 책자 이거 하나 출력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저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그 의견을 줬다고 하셨죠? 그때 국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네. 그때 담당 과장이 참석을 해서 담당 과장 누굽니까? 그때 제가 참석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어떤 여자분이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정확한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배석했던 팀장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배석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그때 배석한 팀장이 안 계십니까? 팀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때 그 정세영 팀장이 그때 담당 팀장이어가지고 정세영 팀장이 담당 팀장이셨고 예. 지금은 우리 뭐 그때는 장관- 뭐 그거는 그때 아마 그 방침도 있고 뭐 계획서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확인할 수 있으면 뭐 확인은 분명히 가능할 텐데 예. 그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 주십시오. 예, 예. 지금 빨리 바로 알아서 말씀 주세요. 지금 말씀 주세요. 네. 어찌됐든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볼 텐데 서울특별시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답변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내선 번호가 9579라는 곳인데 이 학습환경 보호계 거기에 따라서 한 거 맞죠? 아까 말씀하신 게 그죠? 얘라고 지금 하셨는데 마이크 켜고 말씀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그 학교보건법 제6조의 3에 따라서 협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환경 보호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게 된 거고 그게 2013년도에 제출한 거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2015년도에 이제 준공이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학습환경 보호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내야 되고 이게 2017년도 이전까지 도정법에 의해서 이거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교육환경 평가로 바뀌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뭐 뒤에서 말씀 주실 건데 아무튼 공사 이후의 내용까지 이게 수록이 되어 있다면 유효한 그런 계획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학습환경보호계획이나 교육환경평가는 내용 자체가 학교 주변에 개발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거라는 이 교육청 답변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상대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이해 제기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법의 그 판단을 받겠다.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때까지 말씀하신 답변 대로 유보하실 겁니까? 예? 그때까지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하실 겁니까? 일단 그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서울교육청에 얘기를 하시고 예, 저희는 또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하니까 예, 서로 지금 약간의 이제 다른 뉘앙스처럼 보여져서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으니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계획이 당시 조합한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자들한테 같은 이제 내용을 적용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아까 이제 법에 대한 판단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법의 판단을 받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개방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지금 묻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본인 이제 각자의 주장이 유효하다고 하면 5개 보완 등 지원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하고 상황이 좀 변경된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상황 변화는 없는데 예. 그게 아니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보조금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분명하게 사업시행 인가 조건, 준공 인가 조건, 교육환경 보호계획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개방하게끔 돼 있는데 개방하지 않고 우리가 구청에서 권고까지 하고 플랜카드 탈취해라 이렇게 권고까지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지금 가서 소송이 진행 중인 데에 대해서 과연 보조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뭘 저희가 묻고 그 부분에 싶다고요? 대해서 지난번에 판단하기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이 법의 판단을 받기까지는 지금 상황들이 유보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말씀하신 예,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예, 행위허가를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행위허가를 받아서 적절하게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법에서 이기면 담장 설치하면 그때는 당연히 보안 등 그러니까요. 전기료가 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개방을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로 자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개방을 하는 취지로 그 원래 개방 안 하겠다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근데 개방을 하는 취지로 구청에 과태료가 나갔고 그죠? 그리고 그거를 걷어내면서 그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를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개방을 이행을 했다라는 취지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방을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지원하는 5개 보완 등 지원금 사업을 법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쪽 단지 같은 경우에 일단 일시적으로 일단 그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단지 개방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지금 현재 개첨하고 있고 예.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현수막을 계속 개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니까 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까 홍계식 의원님께서 주택과에 얘기했듯이 이중 잣대,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주장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그래서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하는 것도 좀 저는 적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지금 과태료를 과대하게 부과를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취소 공문을 4번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근데 왜 4번을 안 보내주셨습니까? 그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요. 내부 보고 문건은 제출하셨는데 예.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면 고지서 제가 아까 뽑아드렸죠. 근데 취소를 했다면 취소됐다라는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내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입대위에서 재차 취소 공문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줬다고 합니다. 끝까지. 왜 안 보내주신 겁니까? 저 지석은님, 지평부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뭐 치료하시는 건 좋지만은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같이 좀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너무 지금 시간이 자료를 너무 받은 길어진 거에 것 대해서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네. 이거는. 네. 자료를 받았는데 취소 공문을 그거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신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니까 따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이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예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과하거나 하는 거지만 취소한 거를 따로 공문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일단 그 취소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고 네. 그다음에 그 담당자가 그거를 이제 아파트 쪽에다 공문으로 형식으로 보냈는지 네. 아니면 구두로 통보를 했는지 그걸 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두로 통보하면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쪽에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어떤 그 서면으로 하거나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죠.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쎄요.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선 불이익이 취소된 거에 대한 확증을 받고 싶을 텐데 안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예,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구정 질문도 하고 제가 자료 요구도 몇 차례를 하면은 이 정도면 다 아실 텐데 답변을 좀 회피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다고 하니까 하여튼간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태료 부과 500만 원이 나간 거는 우리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아무리 해도 50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500만 원을 처음 1차부터 부과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과도한 행정력을 지금 사용하셨다. 이 두 번째로 여러 이제 이 실제로 부과한 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사유를 들어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과대 해석하고 5개 보완 등 지원금을 보조를 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안 하고 계신다. 이거는 좀 우리가 지금 잣대가 지금 그때그때 다르지 않느냐라는 행정의 어떤 판단력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드리고요. 셋째로 이 도정법이라든지 학습환경보호계획 관련해서도 좀 과대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좀 과장되어서 일부분을 전체인 양 지금 호도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제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3차까지 하고 그 이후에 4차 뭐 하면 500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주민들한테 징벌적으로 하는 아니 징벌도 아니고 이 정도면 법을 뛰어넘어서 하는 방식인데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